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이, 장기적으로는 롬니 후보의 당선이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자유무역 협정이 올해 안에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G2의 정치 권력 변동이 실질적인 글로벌 경제 부양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실업자 수가 지난 10월 약 13만 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교토통신은 아시아 유럽의 정상들이 북한이 이미 착수한 기존의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우리도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그야말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빅 이벤트인데요. 미국에서는 오바마의 재선이냐, 롬니의 당선이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선 결과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받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고민도 좋고요. 민원제기도 좋습니다. 직접 전화해 주십시오. 02-2000번에 4974에서 5번까지 두 대의 전화를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짚어봅니다. 박지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훈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리스의 새로운 긴축안 표결도 영향을 끼치면서 장중 내내 혼조세로 지속을 했는데요. 막판에 들어서야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특히 다우지수의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장중 내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막판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강보합으로 분위기를 굳히면서 13,112.44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0.59% 오른 2,999.66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소폭 오르면서 1,417.26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가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이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됐습니다.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고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감까지 겹치면서 유럽 증시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5% 29.49포인트 빠지면서 5,839, 독일 닥스 지수도 내림세 보였는데요. 0.5% 비슷한 폭으로 내려가면서 7,326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꽤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1.26%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3,448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어제 마감한 아시아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증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8일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자 회의를 앞두고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약보합세 보이면서 9,007.44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2,11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47% 104.93포인트 밀리면서 22,006.4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아서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3원, 0.03% 상승한 1,091.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윤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외신을 직접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첫 방송 어떠셨어요? 네, 첫 방송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긴장을 많이 탔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그 캐나다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뭐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은 캐나다 경기는 나름대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또 침체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관련 외신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랫동안 캐나다 부동산 시장만큼은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 지금까지 부동산 붕괴를 경험했었는데요. 캐나다만큼은 끄떡 없을 거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사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등장하면서 팔 집과 사야 될 집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팔아야 될 집은 나아가지 않고 예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라 걱정이 되는 한편 사야 될 집은 너무 많은 초이스들이 있어서 마음의 부담감이 적다고 하네요. 하지만 팔아야 될 집이 팔리지 않으면 경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국내 총 생산은 하락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캐나다 평균 가정은 미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 전보다 가계부채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출법을 조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캐나다은행은 2013년 캐나다 경제 성장을 2.3%, 2014년 경제 성장을 2.4%가량으로 내다보고 있어 전반적인 캐나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에 대출 상환을 못하고 있는 가정들 또한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올 초 약 15%가량이 가격이 떨어지고 중반이 지나면서 약 6.5%가량이 더 떨어지면서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 가계부채가 늘면서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내다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물론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캐나다 경기도 좀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좀 어떤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것을 또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취업난도 있고요. 캐나다도 분명히 취업난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좋지 않으면서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총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자리와 생산하고 있는 양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목돈을 마련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이제 대출을 몰기지를 그렇죠. 하는 편이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파산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위해서 집을 구입하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시장은 더욱더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바입니다. 네. 그동안 뭐 좋은 흐름을 보여왔던 캐나다 부동산 시장인데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가계부채가 늘고 또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캐나다 부동산 시장도 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또 우리 경제에는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네, 우리 경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캐나다에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요. 또 투자를 위해서 캐나다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베이징 리뷰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요즘 중국에 대한 투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지만요. 투자만큼이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야가 바로 중국의 투자처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은 돈을 외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지난 1년간 중국에서 나간 돈이 약 2,250억 달러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늘어나다 보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중국을 강타했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은 곧 붕괴할 것이다. 30년 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라는 관점들을 내놓았는데요. 내부에서 들리는 비관적인 목소리와는 다르게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웅크테드에서는 아직도 중국은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훨씬 많다. 비관적일 필요 없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대부분은 투자 유치 때문이 아니라 대출 상환 용도라고 합니다.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로 해석돼야 될 부분이라면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씩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은 있지만 중국은 2012년 상반기만 6,68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외국인 투자가 전년 대비 6.7%, 건설업은 전년 대비 27.8%, IT 업종은 32.8%가량 늘어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벤처 캐피탈에 대한 외신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중 과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꼽아봤습니다. 네, 뭐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를 네, 예. 지금까지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종목들이 각광을 받아왔었는데요. 미국 비즈니스 저널 업스타트에서는 태양광은 잊어라. 클린테크 워터, 즉 친환경 분야의 트렌드는 물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 하면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나 IT 관련 분야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포스코와 STX 같은 한국 기업들도 태양광 투자를 낮추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투자하기 가장 적합한 곳은 정수로 꼽혔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도 물과 소프트웨어의 만남에 개발되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워터 스마트 소프트웨어라는 곳은 단번에 200만 달러, 300만 달러, 500만 달러 등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의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새로운 투자처로 물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떠실까 합니다. 네. 숨어있는 글로벌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소식까지 훑어봤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면서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혹은 뭐 평소에 또 갖고 계신 고민거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가 건다 02-2000번에 4974번부터 5번까지 두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글로벌 이슈를 토대로 우리 시장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먼저 유럽하고 뉴욕 증시 좀 네. 살펴봐 주시죠. 일단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9포인트 상승한 0.15%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0.59%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하고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지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스 파업 사태로 인해서 영국이 0.5% 하락을 보였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영국과 비슷한 0.5%를 보였는데 프랑스 지수는 좀 낙폭이 컸습니다. 1.26%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이탈리아 지수도 1.43%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이제 오늘 미국 네. 대선이 있고요. 곧 중국의 정권 교체가 네. 있을 것이고 네. 우리나라도 대선이 있습니다만 네. 굵직굵직한 그런 정치 맞습니다.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이러한 정치 이벤트들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오바마의 뭐 승리를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걸 반영하듯이 오늘 종합주가지수 자체도 나스닥 지수나 아니면 뭐 다우지수 같은 다우지수 자체도 플러스권을 좀 유지를 했는데요. 그나마 이제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흡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혹여나 롬니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정치 변수는 일단 뭐 흔히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수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는 말들이 이르고 있고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거하고 더 좀 불안한 심리를 가중할 수 있는 건 역시나 불확실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도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오바마가 좀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가지고 갔던 정책을 그렇게 쭉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증시에 뭐 호재 아닌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좀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좀 네.
좀 이렇게 반하는 입장을 네, 많이 좀 타이트한 취해왔기 입장을 때문에 하고 있고 그것은 좀-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꾸준히 해왔던 이슈이고 지금까지 다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입장인데 제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우려를 하는 건 미국의 상하원 의원 그거에 대한 선거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상원이 민주당이 좀 잡고 있고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 공화당이 좀 잡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뭐 흔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여소야대라고 말을 하죠. 예, 예. 그래서 뭐 공화당 같은 경우에 상하 의원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엔 오바마로서는 또 다시 이제 정책에 좀 실패하는 그런 뭐 측면이 있게 되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레포트를 제가 좀 이렇게 읽어보고 나왔는데 오바마가 승리를 하더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그런 상하원 체제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내년 1Q에 있어서 약간 지연은 되겠지만 합의는 되겠다 이렇게 되지만 상하원 의원에서 전부 다 공화당 의원들이 다 잡게 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소야대에 봉착을 하게 되고 예. 또 한 번의 또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증시에 있어서는 좀 좋지는 않지 않나.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입장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불안감은 좀 해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것들이 조금 불안감이 좀 그렇군요. 확실시가 된다. 사실 뭐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인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바마가 재선이 되어졌을 네네. 때 상하원을 공화당이 잡게 되면은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재정 절벽이 현실화되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계신 네네. 건데요. 사실 미국이 금년 들어 3차 양적완을 시행했고 네네. 지금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네. 근데 미국 경제 이렇게 회복세가 좀 더디다 보니까 네. 좋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그 돈이 지금 한국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스러운 것은 그러한 부분이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투기성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을 만들어내게 되면 네. 일순간에 이게 또 확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보면은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예. 생각인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이머징 국가를 제외한 어느 부분에 있어서 투자처가 발생을 해야 돈이 그게 이렇게 훅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좀 흔히 뭐 이렇게 제가 제 의견을 좀 피력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말을 하면 그 돈 자체가 아시아 쪽으로 몰려들고 있고 예. 그 아시아 쪽에 있어서의 뭐 지금 버블을 좀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 버블 자체를 계속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미얀마나 아니면 뭐 방글라데시나 여러 측면에 있어서의 아시아의 곳곳에 전부 다 버블을 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버블이 꺼지는 거를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돈이 갈 때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는 어찌 보면은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곳으로 돈이 갈 때가 필요하거나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좀 이렇게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경우에는 돈이 그쪽으로 좀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걱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연말까지는 여전히 한국 네.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네. 좀 외국인의 그 수급 상황을 좀 잘 주시해 봐야 되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죠.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좀 본다 그러면요. 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마이너스를 좀 보였습니다. 물론 뭐 제가 보기엔 현대차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했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528억 원을 좀 매도를 했지만 뭐 이틀 전이나 아니면 3일 전 같은 경우에는 1,400억 한 2,088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900선 초반 있어서는 외국인들 역시나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좀 싸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짚어주신 얘기 중에 현대 기아차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연비 과장 광고 이슈가 네.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좀 누리는 것 같은데 네네. 현대 기아차 주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사실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미국에서 그 연비 오류로 인해서 뭐 보상금 자체는 한 1,000억 원대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현대기아차에 있어서는 뭐 아주 조그만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좀 치명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싼 값이었기도 했지만 고연비라는 측면도 광고에 많은 측면을 생각했다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브랜드의 실추라는 자체는 어찌 보면은 좀 큰 악재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매수 측면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기아차 뭐 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요? 일단은 뭐 오늘도 좀 많은 말이 나오고 있지만 뭐 PBR 그러니까 퍼 같은 경우에 지금 5.6배 정도로 많이 하락해 있는 예. 상황이었고 역사상으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오늘 뭐 20만 원 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저는 좀 바라고 있고요. 그걸 좀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이런저런 금융 일정들도 있는데 네.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증시 관전 포인트 네. 무엇이 될지도 좀 일러주시죠.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있을 미국 대선이고요. 미국 그거에 대선이죠. 따라서 아마 뭐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뭐 저희는 계속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이루어질 수 있는 22 정책 회의가 좀 눈에 띄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예. 목요일 날 역시나 중국에서 18차 뭐 그 회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2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 파업 사태라든지 여러 문제가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국민들의 그런 모습을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떻게 좀 쓰다듬을 수 있나 이런 좀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도 있죠?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제가 지금은 섣불리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미국 대선을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어차피 내일도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일정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 투자자들 좀 어떤 전략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일러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좀 보수적인, 좀 눈치 보기 좀 장세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측면에 굳이 이렇게 투자를 좀 하고 싶다고 하면은 내수주 위주로 좀 투자를 내수주 위주로요?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 녹십자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CJ E&M 같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우리나라에서만 좀 많은 수익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투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셨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형 이슈가 미국에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좀 투자를 하실 필요성이 없으시다 하면 좀 쉬실 필요성이 있고 좀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수주 위주의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굳이 투자를 하시고자 하면 내수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증권 김감열 과장과 함께요. 오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아침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미더선 결과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그 결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의 영향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부동산 시장의 하우스 푸어에 이어서 요즘 참 푸어란 말이 여기저기 붙는데 새집 푸어란 말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반전세나 월세로 내몰리는 가구들이 지금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